식생활과 식재료에 대한 정보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두부 얘기하다가 네. 시작만 하고 끝내고 그렇죠. 네. 오늘 좀 이제 다 다뤄봐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은 네.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두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 두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게시판에 조금 있었었는데 네. 두부 자체 이제 원래 만드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15분 만에 두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알려드리려고요. 아니 불리는 것부터 하셔야지 불려놓은 걸로 하지 마시고. 네. 아니 불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콩을 그쵸 지금 불리시잖아요. 네. 콩을 불리는 것부터가 두부를 만드는데 과정이잖아요. 완전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불리느냐가 두부 맛의 한 80%를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두부를 만들어 먹던 집이긴 했는데 네. 저녁 때 이렇게 상에 이렇게 앉으면은 상에다가 할머니가 두부를 이렇게 쫙 그 콩을 쫙 쏟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네. 못생긴 거. 그 못생긴 게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그거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두부 맛 자체가 망쳐요. 그래서 콩을 예쁜 콩으로만 다 고르는데 그 예쁜 콩이라는 게 그냥 흠이 안 난 거예요. 썩지 않은 거.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 백태나 황태라고 하는 노란 색깔 메주콩으로 그렇죠. 다 두부를 쓰잖아요. 요즘에는 뿐만 아니라 뭐 서리태라든지 선목태라든지 그렇죠. 뭐 진누니콩 이런 것들로 다 검은 콩들로도 네. 쓰고 색이 다르더라고요. 모든 콩은 다 두부가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고른 다음에 이거를 불리는데 겨울에는 한 24시간까지도 불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한 7, 8시간만 불려서 이걸 이제 3점 무르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맷돌에다 넣고 갈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절차 때문에 머리가 지금 아프잖아요. 두부를 사 먹어야 돼. 그죠? 그래서 갈면은 네.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콩찌꺼기가 위에 조금 갈리고 그 나온 물이 사실 되게 걸쭉하게 그렇죠. 알갱이랑 같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두부의 원액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짜요. 미세하게. 그렇게 해갖고 나온 게 두유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간수를 넣어서 이렇게 굳힌 게 두부고 그 건더기 그게 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네. 슈퍼에 가시면은 날콩가루가 있어요. 있어요. 생콩가루. 그거를 물에다 넣고 부르르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에다 넣고 짜요. 네. 2번 짜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건더기는 뭐 찌개 끓여도 되시고 버리시고 밑에 있는 물에다가 간수를 탁 넣고 네. 그렇게 하고 간수라는 거는 뭐 어떻게 사요? 이게 이제 예. 마트에서도 요새는 많이 팔아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없다. 없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식초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간 조금 하시고 좀 놔두면 이게 이제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순두부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몇 분이 안 걸려요. 날콩가루로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따뜻할 때 먹는 두부 맛을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잊지를 못해요. 식당에서만 먹어본. 그렇죠. 식당에서 먹어본 거. 네. 근데 이게 콩을 불리는 거에서부터 맛이 좌지우지 된다고 했으나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따뜻할 때 먹는 두부 맛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약간 약식으로도 한번 알려드려봤어요. 야, 이건 좀 쉽게 다가가지는데요. 그렇죠. 벌써.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두부도 사실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중국도 먹고 일본도 먹잖아요. 많이 먹죠. 네, 차이가 있나요, 근데? 네, 나라별로의 형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죠. 솔직히 중국 두부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두부면? 두부면. 건두부? 건두부도 있고, 포두부도 있고, 네. 그렇죠. 중국 식당에 좀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양꼬치집에. 맞아. 싼데. 동북아시아 음식점. 근데 취두부도 있고. 뭔두부요? 취두부. 두부를 완전 삭힌 거예요. 이건 안 먹어봤는데요. 두부를 완전히 삭혀서 이거는 두부를 그냥 발효식품으로 만든 건데 약간 푸르딩딩 죽죽 거무스름한 그럼 어떻게 찝찝해서 드시지? 근데 이게 약간 상한 두부 같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완전 발효가 된 발효식품 두부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건강에 좋다 그래서 취두부도 많이 먹고 양꼬치 아니고 그 허거.
네, 허거집에 허거. 가시면 가끔 이 취두부를 발견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소스에 넣어갖고 섞어서 드시면은 약간 우리나라 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취두부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두부 형태가 있으나 일본에 간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두부를 그러네요. 선호를 하죠. 네. 그리고 좀 모양이 잘 잡혀 있고 크기가 작고 이런 두부들을 선호를 하죠. 우리나라가 두부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말린 두부 빼고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 순두부, 그러니까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 두부의 초창기 형태부터 완결 형태까지 다 먹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모양이나 크기도 우리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하죠. 많이 먹으니까요. 많이 먹죠. 두부를 한 1400년대 초기, 1300년대 후기부터 역사가 오래됐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먹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콩으로 장을 담가서 먹고 콩 요리를 해 먹은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기록이 언제부터냐 싶을 정도로 아주 옛날이에요. 고구려 시대 때의 벽화에 장독대가 있었다니까요. 장독대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장을 담그지 않았을까. 그럼 된장, 간장 그쵸? 이런 걸? 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 이게 해라고 하는 게 발효 식혜 뭐 이렇게 할 때 가자미 식혜 이게 발효된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해자를 쓰면서 이 해에 능한 남쪽 민족이 있는데 이 만주에 콩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요리를 잘한다. 콩 요리를. 우리 민족 아니에요? 기록이 우리 민족이에요. 콩 요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인데 두부는 중국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요리로 여러 가지로 꽃을 피우기는 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콩이 많아서 많이 키우시고 근데 요즘에는 다 수입하잖아요. 콩도. 그렇죠. 콩이 한때는 모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콩 수입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콩들도 되게 많아요. 뭐 리마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네요. 이게 하얀 색깔로 오늘 정영실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큰 하얀색 진주 목걸이를 해보셨는데 그거보다 큽니다. 네, 사람 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눈에 한 2배 정도 되는 이렇게 커다란 하얀색. 네, 납작한 콩. 그거 먹는 거 맞아요? 네, 이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먹고 있냐면은 붕어빵에 들어가는 배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동부 좀 너무 비싸니까 리마콩을 많이 써요. 팥도 안 되고. 그게 콩에서 온 거군요. 네, 이게 남미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콩인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병아리 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먹어봤어요. 네, 이거 중동 지역에서 요리를 많이 쓰는 거. 전 세계적으로 콩은 되게 분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가 몸에 좋을까요? 이게 몸에 좋은 거는요. 콩 자체의 영양 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골고루 미네랄까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 이게 몸에 좋냐고 질문을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답을 못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근데 콩이 성분이 비슷하면은 몸에 다 좋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두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다 각광받고 있는 그런 영양식품인 거고 콩 자체에 대한 영양 성분보다도 두부 가공 방식이나 어떤 정형의 형태 그리고 어떤 첨가물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좋냐 나쁘냐 이런 거를 나누고 있지 수입 콩이냐 아니냐여서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 강원도 진부의 두부, 경기도 파주 장단 콩 두부. 뭐 이런 데는 두부가 확실히 좀 다른가요? 드셔보시면? 맛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리사 입장에서 바로 만든 두부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리고 뭐 장단콩도 이제 콩의 일종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콩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다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느 콩으로 만들었냐. 제주도에서도 콩이 나잖아요. 청태. 이런 걸로 두부를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두부를 가서 맛을 보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디 가든. 네,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진짜 다 다른 콩과 다른 두부가 포진을 해 있어요. 아니 가평에는 잣두부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 국물에다가 잣물을 같이 섞어 갖고 만드는 되게 거거든요. 고소하겠네요. 그럼. 그리고 잣을 이렇게 알알이 박은 것도 있어요. 조금 씹히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고소하죠. 아니 그러면 두부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럼요. 백년초 두부도 있어요. 백년초라는 거는 사실 이게 멕시코에서 선인장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선인장의 열매죠.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와서 배가 거기서 무슨 씨앗이 떨어져서 제주도에 그 군락을 형성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유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백년초로 만들면 약간 빨간 색깔 그쵸. 두부가 나오고 치자 두부도 있고 지역별 특산품을 넣은 뭐 곤드레를 박아 넣은 두부도 있고 또 우리 왜 그 생선 있잖아요. 미꾸라지 두부에다 이렇게 미꾸라지 박아서 먹는 요리도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생각보다는 맛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두부가 가공식품으로도 정말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국수를 본 적 있어요. 네. 두부면. 국수. 네, 두부면. 그 외에 과자도 뭐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고, 스테이크? 두부 스테이크 있죠. 네, 콩 스테이크 같은 거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식물성. 있더라고요. 두부 아이스크림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건 안 먹었는데. 두부로 아이스크림 됩니다. 이게 약간의 유제품이나 아니면 유제품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뭐 두유나 콩 성분 다른 것들을 더 첨가를 해서 질감을 아이스크림처럼 만든 다음에 얼린 거예요. 두부 치즈도 있어요. 두부 치즈? 네. 두부 치즈는 약간 크림 치즈 형태로 만든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유제품 가공품은 아니고 이렇게 콩으로 해갖고 식물성으로 그냥 만든 치즈. 비건 푸드의 일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지금 잠시 단어를 언급했지만 비건 인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에 관심들이 있으셔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인구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두부 가공품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군요. 상품성 꽤 있죠. 아주 높죠. 생각보다 맛있고요. 이게 진짜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구분이 안 갈 만큼 맛이 있고요. 질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부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어요? 두부면은? 똑같아요. 밀가루 면이랑 똑같아요. 다만 풀어지지 않는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게 살짝 풀려야 칼국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가루 면이 풀려야 뭔가 찐득한 그 느낌이 소로로 이렇게 있는데 이 두부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짜로 딱 단단한 면인 거죠. 그래서 호로록 하는 맛이 없군요. 약간 뭔가 좀 아쉬운데 하지만 그 느낌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국수니까. 그러면 주로 두부면은 어떻게 요리하세요? 저는 두부면을 볶습니다. 볶아요? 네. 다이어트랑 크게 상관이 없겠죠. 두부면을 채소랑 같이. 채소랑? 네. 고추 좀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약간 볶아서 먹어요. 끝에 참기름 휘 둘러가지고 땅콩가루나 아니면은 뭐 깨 같은 거 좀 많이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네. 그 건두부 좋죠. 아까 마라탕 뭐 마라허거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건두부도 있고 언두부 두부를 일부러 얼려서 서걱거리는 식감을 주는 그런 두부 음식도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형태를 달리해서 얼은 거 건조한 거 뭐 부신 거 가루로 만든 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각기 다 요리에 쓰고 있는 게 중국은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앞으로 좀 더 개발될 분야가 그럼요. 아닐까.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너무너무 많이 개발이 될 분야고 두부 가공식품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제 무궁무진해. 양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양념이요? 네. 이 단백질 아주 좋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니까요. 유럽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유럽 국가들이 두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일본에 콩이 많이 나는 마을에 평균 수명이 다른 마을보다 좀 한 10몇 년 높다라는 그런 통계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두부가 그러니까 콩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중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그건 예전부터. 그렇죠. 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지금 현재 건강이 더 화두로 대두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두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러운 예로 쌀이랑 두부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네. 쌀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주식이 틀려요. 고기를 먹는 데가 있고 보리를 먹는 데가 있고 감자를 다르잖아요. 감자를 먹는 데가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주는 미음은 쌀미음이에요. 그런가요? 이게 글루텐 프리 식품의 완전 대표적인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부
두부도 쌀만큼 이렇게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두부는 지금 콩을 갈아서 만든 식품이지만 이걸 갈아가지고 굳혀서 혹은 약간 물이 있는 상태로 먹었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두부 안에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들을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된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는 완전 각광받는 식품이죠. 앞으로서 미래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네. 훨씬 더 좋아질 음식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두부 요리 저는 주로 이제 어떻게 기름에 지져서 두부 부침을 해서 거기다 이제 간장을 얹어 먹거나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죠. 그냥 무난하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찌개에 보통 이렇게 두부를 여기저기 국이나 찌개에다 넣어서 먹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거 말고 좀 맛있게 먹는 좀 한두 가지 요리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지금 두부를 우리 집 냉장고에서는 두부가 365일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매일 사다 놓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두부를 좀 숙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상하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인데요. 두부장이에요. 이걸 두부 쌈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추장하고 된장을 살짝 섞어서 거기에다가 다진 마늘하고 그리고 두부를 완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장 자체가 약간 거의 하얀색이에요. 근데 두부를 이 장에다가 마늘하고 같이 버무린 다음에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섞어서 넣고 그걸 다 주물주물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은 기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코팅이 되면서 딱 완성된 두부장 형태가 되거든요. 여름에는 여기에다가 사과를 조금 갈아서 섞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간장을 조금 더 넣어요. 좀 짭짤하게 더 만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보름이 제일 맛있고요.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두부인데도? 네. 이렇게 해서 장이랑 섞어서 이거를 그냥 냉장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양에서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먹었던 두부 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안 약간 특화 레시피 같은 거거든요. 이걸로 찌개도 끓이고 이거를 찌개에도 그냥 넣고 찌개도 넣고 그리고 밥도 비벼 먹고 그리고 물론 쌈 싸 먹을 때 쌈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게 최고죠. 그렇죠. 이걸 돼지고기를 볶으면 또 두부 돼지고기 볶음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생두부 맛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숙성이 되니까 짭짤하게 훨씬 더 감칠맛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름이랑 그리고 뭐 된장고추장이 같이 들어가니까 두부가 냉장고 안에 상하지 않고 계속 수분이 유지가 되면서 숙성이 돼요. 이야, 이건 새로운 방법인데 찌개도 하실 수 있고 쌈장으로도 드셔도 되고 밥 비벼 드셔도 되고 기본 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시간이 주셨습니다. 거의 다 됐죠. 다 됐어요. 하시면서 끝으로 더 있으세요? 아니 두부 요리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두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그냥 아무데나 한 스푼 아니면 아무데나 한 모 정도 넣어갖고 요리를 응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드세요. 자, 건강한 식탁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부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